섬유 산업으로 한때 아시아의 강자로 떠오르던 파키스탄은 최근 거의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로부터 돈이란 돈은 다 빌렸어서 이제는 해외 빚만 120조 원이 넘게 남아 있고요. 이렇게 빌린 막대한 돈도 제때 갚지 못해 디폴트 직전까지 몰려 채권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한 기관조차 파키스탄에 빌려준 3천억 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해요. 만약 IMF의 구제금융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파키스탄은 진작에 파산의 길을 걸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 파키스탄에 암울할 것만 같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파키스탄 앞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된 거예요. 게다가 그 매장량만 해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은 그야말로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키스탄의 이러한 엄청난 발견이 파키스탄 경제와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본문에 나오겠지만 파키스탄 앞바다의 석유와 천연가스 발견이 암울하던 파키스탄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듯 현재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의 스폰서 노드VPN입니다. VPN은 가상 사설 네트워크로서 사용자의 IP 주소를 숨겨 온라인 익명성을 보장하며 일상 속 공용 와이파이 사용 시 개인정보 보안도 더욱 높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VPN은 보안뿐만 아니라 IP 주소를 다른 국가로 변경하여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드라마 프렌즈는 영어 공부하기 너무 좋은 드라마여서 BTS RM조차 영어 교과서로 활용했다고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프렌즈는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한데 노드VPN을 이용하면 원클릭으로 영국 서버에 접속하여 마음껏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트리밍 사이트 HBO나 훌루, 아마존 프라임은 VPN이 없으면 접속이 아예 안 되죠. 하지만 노드VPN으로 연결하면 방대한 컨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한국에서만 시청이 가능한 쿠팡 플레이나 티빙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전 세계 어디서나 원하는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겠죠. 게다가 111개국 6,600대 이상 초고속 서버와 타사 대비 압도적인 속도, 접속 기록이 남지 않는 노로그 정책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드VPN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하지만 결제하는 과정에서 카드 정보를 해킹당하는 등 많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드VPN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드VPN의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와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이 해커들이 여러분의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요. 여러분의 컴퓨터와 핸드폰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을 굳건하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희 지식세포 추천 링크를 통해 블랙 프라이데이 연중 최대 할인 75%에 4개월까지 무료로 추가해드립니다. 게다가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하니 만약 써볼까 고민되신다면 부담없이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와 볼게요. 사실 현재 파키스탄은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 에너지, 그 중에서도 전력 공급이 가장 절실한 나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파키스탄은 아주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파키스탄은 국가에서 필요한 석유의 약 85% 그리고 천연가스의 3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에 대해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러우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파키스탄의 전력 가격 또한 치솟았는데요. 2021년 이후 최근까지 무려 155%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기료가 주택 임대료를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을 정도죠. 이러한 전기료 상승은 파키스탄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1월 파키스탄 전력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파키스탄 전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며 파키스탄 전체가 한순간 어둠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모든 도시는 몇 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고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어 전기가 꼭 필요한 병원 등에서는 피해
피해 사례가 속출하기까지 했죠. 게다가 이 전력난은 파키스탄의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섬유 산업은 정말 중요하죠. 파키스탄 전체 수출의 무려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무려 1,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섬유 산업마저 전기 공급 문제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요. 생산성 저하로 인해 파키스탄의 섬유 산업 수출액은 무려 10억 달러 이상 감소하게 되었고 300개 이상의 섬유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전기료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에요.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수입을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중단했다가는 국가 운영이 멈춰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상승한 에너지 가격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외 부채 금액이 늘어났겠죠. 예상대로 파키스탄의 외채 금액은 빠르게 증가해 갔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죠. 현재 파키스탄은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아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앞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파키스탄은 에너지 수입에만 무려 175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했을 때 향후 7년 안에 이 금액이 310억 달러로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파키스탄은 물러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부채는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산업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기로 인해 불안해하며 지내고 있죠. 국가 경제는 IMF의 도움으로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2억 5천만 명이나 되는 파키스탄의 인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 죽어가던 파키스탄의 앞바다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발견되었고 파키스탄의 운명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된 거예요. 심지어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파키스탄 앞바다에 발견된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량으로 따지면 이란이 3위, 캐나다가 4위니까 파키스탄의 매장량은 이 두 나라 사이가 될 거라는 건데요. 그리고 현재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이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는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보았을 때는 정말 중요한 발견일 수 있습니다. 먼저 파키스탄 경제를 놓고 보면요. 앞서 살펴보셨듯이 파키스탄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막대한 외화 지출과 채무가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자신들의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파키스탄은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춤으로써 여기에 드는 막대한 외화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이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파키스탄은 자원을 통해 오히려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현재 파키스탄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은 외화 부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겠죠. 이는 파키스탄 경제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력난으로 무너졌던 파키스탄의 주력 산업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원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파키스탄의 에너지 가격 또한 무척 안정화될 수 있겠죠. 이는 국가 전력 공급에도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제조 산업 입장에서는 비싼 전기료 때문에 공장 가동을 못한다거나 툭하면 공급이 중단되어서 생산을 못하게 되는 일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는 곧 제조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수출의 절반을 자랑했지만 전력난으로 쓴맛을 봐야 했던 섬유 산업이 부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장이 사라지며 일자리를 잃었던 파키스탄 국민들도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되고요.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 또한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파키스탄의 성공적인 자원 개발은 파키스탄 경제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파키스탄 앞바다에서 자원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파키스탄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 그리고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박 공격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에너지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서방 국가들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수출국이던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중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무역의 통로라고 불리는 수에즈 운하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의 배들이 지나야만 하는 홍해에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선박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시장에서 자원의 운반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함으로써 자원 수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전 세계의 눈은 자연스럽게 파키스탄의 앞바다를 향할 수밖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자원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파키스탄은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이 절실히 필요했던 국제사회에 있어 파키스탄은 아주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성공시켜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파키스탄은 앞바다의 자원을 성공적으로 채굴하기 위해 2023년 6월 총 18개의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허가권을 두고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많은 탐사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입찰하고 빠르게 탐사가 시작되기를 무척 기대했죠. 그런데 막상 경매가 끝나고 그 결과지를 보았더니 모든 건 파키스탄 정부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국제 입찰자는 전무했고요. 그나마 파키스탄 현지 회사 2곳이 입찰했는데 18개의 구역 중 단 3곳에만 입찰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15개의 구역은 입찰조차 받지 못했죠. 파키스탄 정부는 당황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니, 자원만 채굴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대체 채굴 기업들은 왜 이 좋은 기회에 투자하지 않은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이유는 보안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과 자산을 보호할 책임도 있죠. 여기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걸 전부 따져보았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 파키스탄은 투자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곳입니다. 최근인 2024년 3월에는 파키스탄 북동부 지방에서 중국인 근로자 5명이 파키스탄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고요. 같은 달 파키스탄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과다르 항구 근처에서는 중국이 운영하는 항만 시설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인 10월에도 파키스탄 카라치 공항 근처에서 폭발로 인해 중국인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현재 파키스탄에서는 지역 전체에 걸쳐 이러한 크고 작은 무장 세력의 공격 사건이 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과 자산을 지켜야 하는 기업들이 쉽게 투자를 결정하고 직원들을 투입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파키스탄에 상존하는 보안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의 불안정한 정치 체제 또한 기업들의 발길을 돌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1958년, 1977년, 1999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군사 쿠데타를 겪은 국가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을 철회해버리고 아예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바뀌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파키스탄은 정책을 뒤집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대륙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 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투르크메니스탄이 자국의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은 전 세계 시장으로 자원 수출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었죠.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천연가스 공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심산이었습니다. 이에 두 나라는 MOU 체결의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파키스탄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자원이 발견되고 이를 개발하는 움직임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상은 점점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협상이 아예 멈춘 건 아니지만 자원 발견 이후 과거에 비해 협상의 추진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의 이러한 변칙적인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그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투자하고자 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르는 파키스탄 정부의 변덕이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파키스탄의 보안 문제, 정치적 변동성은 파키스탄 자원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자원은 여전히 그 가치가 엄청난 건 사실입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이 자원 개발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죠. 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파키스탄 앞바다의 천연가스 및 석유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기 탐사 비용이 약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결실을 보기까지는 약 4에서 5년이 소요될 거라고 하는데요. 물론 최근 개발구역 경매 결과는 처참했지만 그 가치만큼은 인정되는 만큼 현재 중국, 미국, 터키, 러시아 등 많은 국가가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파산 직전이던 파키스탄 앞바다에 묻힌 자원들이 파키스탄 경제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묻혀있는 자원의 양을 보니 잘만 하면 쓰러져가는 나라를 살리는 것쯤은 일도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가 자원만 바라보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파키스탄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딛고 세계 자원 강국으로서 그 위용을 떨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